제목이 너무 선정적이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인권이 정말 절대선일까라고 뭐 여러분들은 용어 자체가 절대선인 거에서 참 건들기 힘들죠. 사랑이란 용어, 사랑 당연하죠. 이 토론장이 인권은 우리가 인권을 어떻게 적용할 건가 활용할 건가 이런 얘기인데 갑자기 브레이크 거는 용어를 써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제가 본 것이 사랑을 비교하자면 사랑이란 참 좋은 용어인데 이 분류만 보다 보면 이 사랑이 좋은 거야 뭐 이렇게 되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도 알리는 것처럼 인권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좀 껄끄러운 얘기들 좀 해볼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는 현장 활동합니다. 저는 이론가가 아니고요. 현장 속에서 저 원장님께서 제가 뭘 말해요? 그랬더니 활동하는 거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활동한 걸 얘기합니다. 여기 다 프린트도 돼 있고요. 토론분들은 프린트 보시고요. 제가 발표자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저기 맨 뒷장에 있으니까 기회가 되시면 뭐 해주셔도 되고 참고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신준혁 교수님 말했죠. 천부적 인권이다. 이 천부적 가난한 사람이건 장애이건 아니건 다 인권은 누구나 보편적인 거다. 천부 인권으로서 프랑스 선언문, 세계 인권 선언문, 헌법에도 나와 있다. 아까 너무 동일한 말인데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 아까 우리 박태양 대표 우리 학부모 말할 때 저게 무슨 얘기야 이랬었지만 실제 사례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천부 인권이 아니다. 저는 참 바보 같아요. 천부인권도 있지만 이것도 있다라고 병립적으로 얘기했으면 제가 받아들일 텐데 너무나 속내를 드러났습니다. 천부인권은 아니고 실정법도 아니라 뭔 역사적 계급 탐구다. 제가 저기 평민입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모르니까 아까 네이버 찾아보고 다음 찾아보고 인권을 배우고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 저게 뭔 말이냐 해서 찾아봤더니 학계에서는 이거를 마르크스적 인권관 계급투쟁론 인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그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해다 책을 봤습니다. 우리 조효재 씨 유명한 분이시죠? 인권을 찾아보니까 베리디티의 유형 인권을 다면서 자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심리학파, 저항학파, 담론학파가 있어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담론이 있구나. 그래서 저항학파라는 것이 꼭 제외되는 것이 하나가 있구나. 자, 이런 공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이 사람의 공부를 봤는데요. 이 사람의 공부에는 천부인권, 보편적인 인권을 말하면서 이 상대적인 인권을 봅니다. 제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권 교사들한테 인권 교육하는 강사의 용어를 들었습니다. 인권 강사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성의 인권 들어봤지만 남성의 인권 들어봤어요? 여러분, 노동자 인권 들어봤지만 기업자 인권 들어봤어요? 여러분, 흑인 인권 들어봤지만 백인 인권 들어봤어요? 여러분, 학생 인권 들어봤지만 교사 인권 들어봤어요? 결국은 그들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 약자, 그게 이제 상대적 인권이라고 이 학자는 말한 것 같고요. 요즘은 생각나는 걸 다 말해봐. 네가 말한 거 다 들어줄게. 그걸 방해? 누가 방해? 인권 진정해. 우리가 처리해줄게. 그래서 이거 자의적인 인권 학파도 있구나. 이런 조건이 좀 좋아 맞았고요. 자, 제 사례를 봅니다. 이 권리 복지 시혜가 되게 아주 첨예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되게 논리됩니다. 한쪽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고, 야, 우리가 너네 복지를 하는 거야. 우리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 소지 말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권리를 갖다 왜 시혜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얘기하나요? 이런 현장에서 봤습니다. 춘천시 아동 친화 그 조례에 제가 좀 반대를 했는데 어떤 문구를 반대했냐면 아동의 권리에 대한 권리를 표현을 내가 없애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권리인데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개정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의원이 권리 보장, 이 권리에 미치는 영향. 왜 권리냐? 권리라는 말을 왜 쓰냐? 권리와 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최종안으로 됐냐면 법에 의해서 복지 증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야 저게 무슨 말이냐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인권위에서 권고했으나 미등록 아동들에게 뭘 하라? 양육비 보존 소홀하는데 양육비를 줘라 이렇게 했어요. 복지부가 거부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안 된다. 국제법에서. 그랬더니 인권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유엔 아동 권리 협정을 봐봐. 거기 권리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모든 아동에게 모두 권리를 다 했으면 아동비 육아비 다 줘. 그랬더니 복지부가 그래도 우린 못 준다. 걔네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사실 저 용어가요 잘못된 용어입니다. 이주아동 용어가 되게 이쁜 용어인데 불법 체류자 아동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했는데 이걸 아시고 우리가 정책적 투쟁과 그 다음에 권리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뭐 이거는 뭐 전문적으로 다 아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는데 근데 문제는 뭐가 되면 권리를 요구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의무가 생깁니다. 누군가는 의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계인권선언문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아동의 권리란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이런 말도 나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20조 3정 당사국의 국내 여건과 재정적 범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유, 숨 좀 쉴게요.
그냥 신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어떤 권리와 이 복지와 이런 문제에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되는 이렇게 인권 관행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의무를 져야 될 부분을 항상 고려해보자라는 건데, 세 번째 사례입니다. 아까 학생권 조례 얘기했는데 강원도에서도 제 6,607명을 해야 되는데 227명밖에 각하가 되는 건데, 임신 출산 이런 거 얘기하니까 되게 꼰대로 보죠. 아니, 아이들이 임신 출산했으면 학생들이 걔네들 학업이 중단하지 않게 잘 해주는 게 그게 뭐가 나빠? 당연한 거죠. 보호하고 배려하죠. 근데 그게 권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권리가 되면 어떡하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서 권리란 말하고 보호와 배려라는 말하고는 엄청난 갭이 있다. 이거 보십시오. 섹스할 권리, 가출할 권리, 수업 듣지 않을 권리, 이런 거를 갖다가 아이들이 권리로서 치열한다면 술 먹을 권리. 저는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요. 현장 자료가 이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란 말은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한 거고요. 뭐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봅니다. 이거 강원도 사례입니다. 저희 해외 사례가 남성이 여성으로 해서 여자 두개골을 박살낸 건데, 제가 사진을 가렸어요. 너무 끔찍해갖고. 자기는 저희 남성입니다. 여성 권투 선수가 돼갖고 여성이랑 권투를 해갖고 여자 두개골을 박살냈습니다. 저게 해외 사례인 줄 알았더니 강원도 사례에서도 우리 나아리 선수가 여성으로 법적으로 인정받았죠. 여성이죠. 그러니까 출전해서 금메달, 동메달 다 따고 전국체전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진짜 여성들은, 생물학적 여성들은 전국대회 나갈 기회조차 없고, 여러분들 해외 사례 찾아보면요, 오늘 사례, 내일 사례 엄청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례는, 근데 이제 우리 나하라 씨가 이제 참 자기가 이제 난 전국체전 나갈 거야 그랬는데, 여론도 좀 있으니까, 그래, 그럼 난 여기서 좀 멈출게 해서 멈췄어요. 고마운 얘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조성비 의원님이 우리 강원도 인권위원회를 얘기했는데, 그 여성분이, 여성분이죠. 법에서 인정받았으니까, 나이는 여성분이 나 참여 못하게 됐어. 나 진정을 했어요. 그럼 강원도 인권위에서 저걸 조사를 하고 받아주고 저걸 하고 강원도에다 공고할 수도 있어요. 출전하게 해줘라. 왜 출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이 뭐냐면, 남녀부, 여성부, 제3의 성부 따로 뽑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같이 경기를 하되 시상은 나가지 말고 제도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는 차별이다, 동등하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어떤 강원도에서 시사점이 있겠는가? 이거는 해외 사례가 아니고 강원도 사례이기 때문에 직접적 고민들과 여성들의 인권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고민거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국가정책, 인권정책만은 국가심호여야 됩니다. 만약에 인권정책까지 지역이 되면요, 아까 좋은 말씀은 이제 분권과 자유와 분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몰립니다. 캘리포니아 어떻습니까? 마리아나 합법합니다. 캘리포니아,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마리아나 갑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 어떻게 됐습니까? 나 캘리포니아 떠날게. 왜냐면 자녀들이 성 바꾼 데 있어 부모 허락 없이 성별 바꿀 수 있어. 이런 법이 있어. 난 텍사스로 갈 거야. 이것이 지난주 뉴스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원도에서 인권을 적용함에 있어서 어떤 인권을 갖다 정책적으로 하는 데 따라서 사람이 몰리긴 하지만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도 분명히 아까 법에 의해서 그랬죠. 지방자치주 시범법은요, 분명히 노동, 아동, 장애인, 여성, 청년은 권리가 아니고 보호와 복지에 근거합니다. 권력법의 의무가 부과될 때는 법령 안에서 하라고 제한을 뒀고요. 아동복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위헌법이 됩니다. 제가 인권이 권력화된다. 인권이 권력함에 대해서 그 핵심적인 옹호관 제도가 있습니다. 조서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조서관 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자면 서울시향의 박태양 대표 알 것입니다.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권보호관이 성희롱 했고 막말로 했다. 8년간 끝에 무죄 추정을 받았습니다. 무죄 추정 받고 제가 맡은 사건입니다. 2014년 정부 학생인권 조고 옹호관에 의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7년 만에 명예회복이 됐는데요. 제가 이 송경진 교사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서 옆에서 7년 동안 같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유족들과 같이. 근데 이건 뭐냐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는데, 인권에서는 실정법과 우리 법은 달라. 인권법은 현행법과 달라. 거기가 무죄 나오도 상관없어. 우리 나름대로 조사할 거야. 선생님을 3개월 동안 독방에다 거의 뭐 조사를 한 다음에 직권남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까 서울시향 박현정 사람을 일으켰던 사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했냐면, 성경지법을 발의하자. 행정조사, 인권 좋다. 근데 인권의 이름으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살인자도 변호사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미란다 3원칙을 얘기하는데, 행정조사에서는 그런 말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도 물론 제가 이제 인권의 관점에서 보지만 이런 문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께서 저거 발의를 해주셔서 했는데 통과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있지만 저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권 토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인권이란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인권으로 해서 우리 삶이 편해지고, 인권이란 자동차가 있어서 우리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권이란 자동차에 가속 페달밖에 없습니다. 이 브레이크 좀 만들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역할을 했더니, 인권국장이 하는 말, 이 반인권적인 사람이 혐오적 표현을 했다고 완전 저는 민망을 해갖고, 그래서 한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브레이크가 있어야 됩니다. 제동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오늘 토론에서 했고요. 우리 신준혁 교수님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런 갈등의 요소는 여러 가지 인권관을 어떻게 해서 강원도에서 풀어나갈 건지, 그 다음에 조성배 의원분님께 문제를 제가 드렸고, 아까 이제 우리 신부라 의원님, 의원님께는 강원도 통계가 없다. 그냥 강원도 자료 보고 싶다가 질문이었는데, 대답 속에서 충분히 강원도에 한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늘 토론 의미 있게 들었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